우리 시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투심이 악화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찍은 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낙폭이 지난 3월 SVB 사태 이후에 올 들어서 두 번째로 컸었죠.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키워드, 초전도체만 통했다입니다. 상온 초전도체 개발 이슈가 나온 이후에 초전도체와 관련한 종목들이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이 초전도체로 매기가 쏠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장 복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수는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크게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9% 하락하며 2,616포인트. 코스닥은 2차 전지주 하락하면서 3% 넘게 빠졌죠. 3.18% 하락, 마감 지수는 909포인트였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지난 2011년과 비교해보면 주가 낙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아서 비교적 반등이 빠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각각 877억 원, 6,860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만이 7,724억 원 대량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5,54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원 70전 올라 1,298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20위권까지 전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69% 하락해 하루 만에 다시 6만 전자로 내려왔습니다. 종가는 69,900원. SK하이닉스가 4.48% 하락해서 종가 11만 9,500원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 5.8% 하락해 종가 58만 5천 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4.52% 하락하며 48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10위권에서는 호실적을 발표한 SM만 올랐습니다. SM 1.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6.85% 하락하면서 마감가 38만 원대였고요. 에코프로도 7.45% 하락해 종가 110만 1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까지도 5.4% 하락하며 마감가 33,0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초전도체와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만 상승을 했고 특히 급락장 속에서도 초전도체는 이틀 연속 시장에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8개 종목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신성 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 서남, 덕성 이 4개 종목은 이틀 연속 상한가였습니다. 그래서 서남의 경우에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17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덕성이 115%, 신성 델타테크가 98%나 상승을 했는데요.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또 52주 신고가도 경신한 초전도체 관련주 마감 상황입니다. 고려제강입니다. 종가 28,300원, LS전선 아시아 마감가 1,490원이었고요. 덕성이 7,460원, 신성 델타테크가 25,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원익PN입니다. 마감가 12,000원이었습니다. 파워로직스 1,060원에 장을 마친 가운데 서남 역시도 8,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초전도체 다소 생소한 물질이어서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전도체라는 게 전기 저항이 0인 물질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오래 쓰면 뜨거워지잖아요. 이렇게 기존에는 전기 저항이 일어나서 발열이 발생하고 이 부분이 반도체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런데 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고 발열 자체도 없고 그래서 전류 손실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 한 번으로 무한한 전류 회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핵융합이나 양자 컴퓨터, 자기 부상 열차는 물론이고요. 이제 다양한 미래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초전도체는 영하 200도 극저온이나 초고압 환경에서만 구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연구진이 상온의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상온 초전도체 LK99라는 물질입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그리고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 등 일부에서는 지금이 발표한 LK99가 실제 구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 LK99가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내지 않다고 봐서 아직 조금은 검증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꿈의 물질 개발 성공이라는 모멘텀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하게 검증이 된 건 아니고 또 갑자기 과열주가 과열이 됐기 때문에 투자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초전도체와 더불어서 상승을 나타낸 섹터가 전력설비 그리고 원전주였습니다. 8월의 주요한 이벤트들 중에서 이제 월 초에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 1차 파견 이슈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 방한 이슈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계 섹터 그리고 원전, 방산 등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겠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수주 기대감이 큰 방산과 건설 쪽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국인의 장바구니를 주목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늘어난 방산과 건설 종목들 주가까지 확인하시죠. 먼저 방산주입니다. 어제 독일이 한국 방산 부품 등에 대해서 EU 회원국이나 나토 동맹국 수준으로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호재도 있었는데요. 외국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지분을 늘렸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일장 0.58% 하락하며 종가 12만 800원이었고요. 현대로템은 보합이었습니다. 건설주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두산밥켓의 외국인 지분율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전일장 0.27% 강세로 종가 36,900원, 두산밥켓은 0.53% 하락해 56,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고 특징 섹터 분석했습니다. 오늘 카카오 등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목요일장 개장 머니쇼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